안녕, 신이 내린 7가지 능력자 영재 요원이다. 오랜만이야, 영재 요원. 데이식스 6일간 수사에 전념하고 있는 독종 수사 능력자 도훈 요원이다. 해외 지부에서 오신 거 맞죠? 아, 그럼요. 오버콜스죠. 암호의 결 같은 거에 탁월하다 이거죠? 눈 감고도 해요. 아, 눈 감고도? 그럼요. 오케이. 혹시 평소에 정분수 씨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유서에는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정분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 우리 아돌라 에이전트의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봤죠? 진범을 아무도 못 잡고. 그러니까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찍은 사람이 진범이야. 아니 이미 다른 진범이 나왔잖아요. 무슨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억울한 누명을 또 풀어줘야 되겠어. 오늘은 진짜 그 각성을 해가지고 오늘 웃음기 빼고 그래, 맞아. 이거 실제 상황이야. 죄송한데 예능인데 웃음기를 빼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예능인데 웃음기를 빼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웃음기 오늘 쏙 빼야 돼. 내가 온갖 고분 기계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파트너를 잘 만나야 그래, 돼요. 맞아. 해외 요원들이 그동안은 우리한테 의지를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맞아. 오늘은 조금 그 해외 요원들의 이야기도 좀 잘 들어보고 서로의 케미가 좀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오늘 해외 지부에서 오시는 요원들이 특수 사건만 해결했던 비밀 요원들이 그래서 오신대요. 특수 사건만? 특수 대단한 사건만. 분들이네. 좋아. 바로 모셔볼까요? 아, 그럼. 아 특수 오셨다고 사건.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오시래 오시래. 한국 지부 아돌라 에이전트 요원들에게 경례 아돌라. 목소리 좋다. 예. 편하게 앉아요. 앉고 싶은데. 웬만하면 우리 광희대원 옆에 안 앉으려고 하는데. 역시 대위가 착해. 불쌍한 선배님이 대접도 해주고. 자, 반갑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두가 주 5일 근무할 때도 탁월한 체력과 집중력으로 데이식스 6일간 수사에 전념하고 있는 독종 수사 능력자 도훈 요원이다. 정답다, 구수해. 해외 지부에서 오신 거 맞죠? 아, 그럼요. 오버콜스죠. 도대체 해외 어디서 오신 거예요? 해외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 사실 나는 한국 지부에서 동민요원과 함께 사건을 맡았었는데 동민요원은 해결하지 못했지만 나의 칼 같은 수사력으로 이제 범인을 검거했지. 그 능력을 인정받아 해외 지부로 파견을 나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 동민요원이 자기가 그림자 사냥 때 능력을 인정받아 한국 지부 요원이 됐었는데 그때 우승자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진정한 에이스 면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컨셉이 확실하네. 범인을 검거하는데 그 감각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훈 요원은 얼굴이 열리라고 했잖아요. 보톡스도 많았어요. 맞아야지. 그래. 그럼 우리 또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 나는 어떤 어려운 사건이든 문제없이 해결해버리는 신이 내린 7가지 능력자 영재 요원이다. 오랜만이야, 영재 요원. 7가지? 네. 야, 많네. 이집트 피라미드 방탈출, 이집트 방탈출. 아마존 악어백 사건, 사하라 사막에 숨긴 바늘찾기 사건 등 역사에 남은 사건이 모두 투명 갓세븐이 해결한 걸작이라고 볼 수 있지. 좋아요. 아주 오늘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소개해 주시죠. 답이 필요한가? 그럼 나를 찾으면 된다. 이제까지 전 과목 A, 뛰어난 추리력으로 AB6 속에 숨겨진 비밀 암호를 풀어내 세계를 놀라게 한 암호 능력자 대위 요원이다. 야, 제일 똑똑해 보여. 이거를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최근 나사도 풀지 못한 암호를 풀어 지명수배 중인 글로벌 지능범을 검거함으로써 AB6IX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내기도 했지. 대박이다. 오늘도 암호 해결의 사건은 나를 믿어줬다. 암호 해결 그동안 어려운 게 많았었는데 암호 해결 같은 거에 탁월하다 이거죠? 눈 감고도 해요. 눈 감고도? 지금까지 해외 지부에서 와서 힌트를 거의 떠먹여주듯이 할 정도 아닌 이상에는 푸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처매가 저도 못해. 괜찮아요. 여기 목구멍까지도 넣어줬는데 다시 오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요? 아무튼 우리 오늘 미션 중에서 암호 해결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잘 됐습니다. 네.
근데 오늘 팀원들 뭔가 듬직해요. 그래요. 팀원 듬직해. 뭔가 자기만의 딱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러게. 오늘도 역시 팀 매칭을 해봐야 되는데 새 봉투 안에 내가 어떤 한국지사 요원과 팀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어떤 거? 전 노란색. 노란색. 귀여운 거 좋아한다. 영재 의외로 귀엽다. 럭셔리한 색깔로. 네, 막내니까. 에르메스예요. 네, 그러네요. 제일 비싼 거. 자, 그걸 보고 나는 누구와 팀일 것 같다 라는 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봉투에 어떤 암호가 쓰여 있죠? 481이 써져 있네요, 저는. 936. 936. 네. 저는 75. 자, 저희가 10초 드릴게요. 10초. 10초? 10세크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10세크. 과연 이 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481? 이름의 이름의 횟수구나. 이름에. 이름. 획. 제 이름 한강이에요. 그게 이제 486도 그래서 486이거든요. 진짜로? 사랑해. 아 진짜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삐삐. 삐삐 칠 때 숫자 4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사가 숫자 4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제 이름 한강이에요. 한강이. 아닌데? 그럼 동훈 씨 그렇게 해서 누구 나와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도훈이 의원이 저렇게 입이 항상 먼저 앞섭니다. 그러게. 얼굴만 열리네. 주변 소품을 활용해서 추리하시면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수사를 해보셔도 됩니다. 돌아다녀보세요. 아니, 이게 숫자잖아요. 네. 근데 여기 뒤에 숫자가 있어요. 어디? 여기. 이 케빈의 숫자 있대. 역시 암호 해독 요원 맞아. 근데 문제는 제 숫자만 없어요. 아, 진짜로? 내게 아닌가 봐. 도훈이가 한번 도전해봐야 되는 거. 여기 대해서? 369. 936. 이거 369 게임 좋아하는 사람 수도 있잖아요. 예, 출출하면 시켜 드세요. 출출하면 시켜 드세요. 요게 또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요건 힌트가 아니네요. 피자가 온 거. 그래, 이거 피리. 없는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네. 뭔데? 뭐 이상한 게 있네. 뭐가 있어? 장장장장 허허. 이게 뭐 찾았다. 야, 도훈 요원이 잘 찾네. 뭐야? 야, 이거면 뭐 다 나왔네. 지금부터 이제 정답을 빨리 외치는 요원부터 기회 줍니다. 기회 줄게요. 뒤에가 무슨 기회? 저 끝.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저 장동민 선배님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이걸 여덟, 아홉 해가지고 장이고 이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동이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해가지고 민이네요. 우와, 웬일이란다, 진짜. 내 능력을 저 형이 가지고 있었네. 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헛살았네. 저도 정답. 전 광희 형이요. 똑같이. 야,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됐어. 저도 허영지 선배님이. 그렇지. 팀이 다 매칭이 됐으니까 네. 팀별로 좀 앉아보죠.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팀장님한테 지금 면목이 없습니다. 불려가셨다고 지난주에. 계속 수면을 정규 의자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내 사건이구나. 그래. 오케이. 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팀장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해외에서 오신 유능한 요원들을 보니까 예.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사건 때 여러분들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가진 그래서- 고초를 다 겪으셔서. 근데 물론 팀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 제가 질 테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맞아요. 팀장의 책임 맞아요. 당황했다.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네.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1등으로 범인을 체포한 팀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이 있고.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지. 자, 여러분 사건을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국내 명문 사립 하버드 고등학교. 우수한 성적과 대외적으로 알려진 명성에 걸맞게 교사들 역시 학교 근교 아파트에서 합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말고사로 임감해져 있을 시기에 하버드고의 인기 순위 1위였던 수학교사 정분수와 영어교사 유셀럽이 교사 근무 수칙을 어기고 비밀 연애 중인 사실이 발각.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게 된다. 봐봐, 이렇게 연애 질환이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연애할 수 있지. 그리고 다음 날 사전에 예정된 붉은 파티를 위해 남교사 숙소로 모인 선생님들. 그 자리에는 정분수와 유셀럽뿐만 아니라 음악교사인 아리아, 경제교사 이코인, 기술교사 김뚝딱과 마지막으로 조금 늦게 합류한 물리교사 천재야가 참석했으며 모임 사실을 몰랐던 교감이 잠시 방문했다가 못마땅한 내색을 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교사들만의 파티는 밤늦게 이어지고 새벽이 되어서야 각기 볼일을 보러 가거나 술에 취해 한 사람씩 빠져나가며 모임은 끝이 났다. 다음날 아침 김뚝딱 선생과 브이로그 촬영을 약속했던 음악교사 아리아가 다시 남교사 숙소를 방문. 잠겨있는 정분수의 방문을 강제로 열었다가 그 안에서 유서를 남기고 동반 사망한 정분수와 유셀럽을 발견하게 된다. 왜? 유셀럽은 칼에 찔려 사망했으며 정분수는 목을 맨 채 앉은 자세로 사망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으며 방문의 잠금 장치는 내부에서 걸려 있었다. 현 상황을 비관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연애가 금지된 학교에서 발생한 사랑하던 두 남녀의 동반 자살로 보고 있다. 자, 여러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시죠? 냉정해지셨어. 자, 지금 동반에서 두 분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예.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우리 요원들이 밝혀야 될 문제고요. 자살이든 타살이든 명확하게 현장 상황과 동기를 찾아내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 팀이 우승한 팀으로 하겠습니다. 진짜로 얘기한 대로 유서를 쓰고 둘이 자살을 한 거라면은 정분수가 유셀럽을 먼저 해하고 그 후에 본인이 목을 맨 거잖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자 선생님이 쓰러져 있는 장소에서 이만큼 끌려와서 손을 잡고 있어요. 피가 끌려온 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요원이 추리한 것처럼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끌고 와서 자기가 목을 메고 있는 장소까지 와서 손을 잡고 스스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1차 추론은 가능하죠. 자, 유서는 지금 여러분 이 테이블 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한 가지 제가 팀장으로서 의심스러운 건 자필이 아니고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딱 걸렸구만. 그런데 학교 선생님의 평상시 활동을 감안한다면 가정집하고는 좀 다른 환경일 수 있어요. 정분수 분의 유서만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요원들께서 이제 밝혀야 되겠죠. 오케이. 그 혹시 사망 추정 시간이 오전 4시 50분부터 7시 45분 사이. 자, 이 시간이 왜 중요하죠?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있었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목격자. 용의자이자 목격자이자 참고인이자 어떤 역할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격자는 아리아 선생님, 27살이고 이 고등학교의 음악 선생님입니다. 사건 전날 밤 붉은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네? 두 번째, 김뚝딱 선생님, 같은 고등학교의 기술 선생님입니다. 사망한 정문수 선생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재야는 물리 선생님이죠. 정문수의 하우스메이트. 그다음에 이제 왕깐깐 선생님, 이분은 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입니다. 진짜 교감 선생님처럼 생기셨다. 숨 막혀. 경제 선생님 이코인, 정문수와 같은 집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붉은 파티에 참석한 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용의자 5분을 모시고 네.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오케이. 자, 목격자들을 들어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목격자이면서 용의자일 수 있고 범인일 수 있는 5명입니다. 범행 당시에 현장에 있던 분들을 모셨습니다. 최초 발견자가 이제 아리아 김뚝딱 선생님 두 분이시죠. 그 아리아 선생님부터 당시 발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김뚝딱 선생님이랑 같이 교사 브이로그를 찍기로 해서 네. 저희가 요리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 과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를 찾다가 어제 우리가 파티할 때 썼나 보다 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제 파티 참여한 사람들 중에 천재야 쌤 같은 경우는 퇴근을 그 아침에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못 봤을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퇴근을 하시다고요? 네, 일 처리를 하느라 아침에 먼저 퇴근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뚝딱쌤이 장을 다 보시고 오셔서 제가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셔서 정쌤이 혹시 알 수도 있겠다 해서 같이 정쌤 방 앞으로 갔죠. 근데 정쌤 방문이 잠겨 있어서 이제 조금 뚝딱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는데 그 목격을 했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김뚝딱 선생님은 발견 당시 시신이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유 선생님은 피투성이 돼서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요. 그리고 정 선생님은 방문고리에 목을 매단 것 같은데 막 핏자국이 바닥에 막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해서 무조건 빨리 신고를 하자 했습니다. 평소에 우리 지금 사망하신 정분수 선생님 있잖아요. 방문을 원래 좀 자주 잠그시나요? 아니면 뭐 그렇지 않나요? 네, 원래 잠그는 스타일이시기는 한데. 잠궈요? 네. 그거를 굳이 그 아침에 강제로 열 필요가 있었나요? 여기 뭐 여자친구분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문을 잠글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 이제 아침잠이 너무 없으신 분이고 7시만 되면 일어나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제 문을 그렇게까지 두드리는데도 안 일어나시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평소에 사망하신 정문수 선생님과는 어떤 사이였는지 한 번씩 말씀을 좀 해주시기 자, 바랍니다. 그럼 이코인 씨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저와는 그냥 같은 학교 교직에 몸담고 있는 동료였죠.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에요. 네. 사실 저는 정문수 선생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한테나 뭐 선생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분수 선생님이랑은 그닥 친분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좀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이제 슬픔을 많이 잠겨 계시는데 그럼 혹시 유셀럽 선생님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셨나요? 네, 그 1년 동안 교제를 잠깐 했습니다. 유셀럽 전 남친이시네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너무 정분수 씨와의 사이가 다 어땠는지 아리아 선생님도 말씀해 주세요. 정쌤 같은 경우는 인기가 학교에서 좀 많은 편이고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도 편한 오빠처럼 대하고 지냈었습니다. 저는 그 3년 동안 같은 숙소에서 지내다 보니까 가족 이상 그 정도까지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집도 서울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도 숙소에서 계속 같이 있고 학교에서도 계속 같이 밥을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천재야 선생님은 아까부터 계속 땅을 보고 계신데 정분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그 김뚝딱 선생이랑 정분수 선생이랑 같이 방을 쓴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게 친한 편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가끔 대화하거나 깊은 대화를 하면은 사람이 되게 괜찮고 배울 점도 많아서 마음속으로 좀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네. 저는 뭐 전 선생님한테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그 사람만큼 좋은 선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좀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저 혹시 전날 밤에 그 숙소에 가셨다는데 그때 가서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저는 뭐 처음에 약속이 된 건 아니었고 전 선생님이랑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갔었는데 아니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예, 갔다가 다른 선생님 계시는 걸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 손가락은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손톱 밑을 실수로 좀 찔렸습니다. 손톱 밑에 찔리기 쉽지 않은데. 그게 그리고 손톱이 나갔잖아. 어? 사실 여기 교감 선생님이 계셔서 이런 말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정쌤이랑 셀럽쌤이 사실 사귀는 게 최근에 좀 학교 내에 소문이 났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학교 수칙이 있다 보니까 교사들 수칙 위반으로 이제 최근에 교감쌤한테 좀 잔소리를 들으신 것 같은데 그걸로 좀 많이 심란해 하셔가지고. 아리아 선생, 그 말이 좀. 교감 선생님. 아니, 내가 그 두 분이 싫어서 그랬어요? 아니, 사회에도 이게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그거를? 교감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 우리가 사건을 해결해야 되니까 좀 감정은 조금 놔주시고요. 교감 선생님은 자살에 대한 정황 느끼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두 분은 저하고 일 위에는 다른 얘기를 할 적도 없고 뭐 한 상황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천재 선생님은 뭐 자살이라고 느낄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제가 특별히 듣거나 뭐 알게 된 게 사실 없어서. 근데 학교 내에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다 이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김뚝딱 씨는 유셀럽 씨와 좀 특별한 친분이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정 선생님이랑 같은 숙소를 쓰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시면 이제 주말에 가끔씩 한번 놀러 오셔서 조금 친분이 아주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사건 전날 밤에 붉은 파티 다들 모여서 하셨잖아요.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씩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김뚝딱 씨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6시 반에 이제 정 선생님과 귀가를 했고요. 오후 오후 네. 6시 반이요. 그리고 바로 붉은 파티 준비를 했어요. 저랑 정 선생님이랑 했고요. 네네네. 아 둘이? 네. 그리고 이제 1시간 뒤쯤에 이제 유셀럽 선생님이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리아 선생님이 오셨죠. 아, 네. 저 한 7시 35분쯤? 그때 이제 앞에서 이코인 선생님 만나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천재야 쌤이 안 온 게 확인이 돼서 그때 유쌤이 전화를 걸어서 천쌤이 아마 8시쯤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다 모여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늦게 오신 분이 우리 천재야 선생님? 8시? 그럼 교감 선생님은 언제쯤 오셨나요? 저는 뭐 사전에 약속된 게 아니었고 전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서 9시 5분쯤에 숙소에 들렀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 다 모여 계신 걸 보고 바로 나왔죠. 그래서 전 선생님한테는 다음에 편하게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는 것들은 다 한꺼번에 가셨나요? 아니면 각자 따로 가셨나요?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 해외 주식시장이 11시 30분에 장이 열리는데 맞아요. 그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11시 30분에요? 네, 11시 30분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천재 씨는요? 이코인 씨 나가시고 그다음에 바로 유셀럽 씨가 바람 쐬러 나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냥 맥주 한잔 하고 그리고 11시 55분쯤 제가 나갔습니다. 11시 55분. 그 제가 다음 주에 시험인데 시험지 프린트를 아직 덜 해서 바로 학교로 갔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나오신 분이 누구시죠? 아마 제가 마지막에 나온 것 같은데 저는 12시 50분쯤에 자리가 마무리돼 가길래 저는 숙소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지 않은 분이 김덕탁 선생님은 계속 자리 남아 계셨나요? 그쵸 집이니까. 저는 저희 숙소다 보니까 그렇군요. 자, 우리 요원들 결정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사망 추정 시간인 4시 50분부터 7시 45분까지 어디에 계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리아 선생님부터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 50분이면 저는 자고 있을 시간이고 저는 7시 정도에 일어나서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이제 숙소에서 나섰고요. 7시 45분쯤에 그 남자 숙소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 찍을 준비를. 저는 좀 그때 숙소에서 늦게까지 정 선생님이랑 술을 먹다가 거실에서 한 2시쯤 잠이 들었다가요. 네. 정 선생님이 4시 새벽 5시쯤인가 그때 깨워서 이제 방에서 자라고 해서 방에서 좀 잠을 자다가 이제 아리아 선생님이랑 이제 브이로그 찍기로 해가지고 7시 20분에 이제 이것저것 사려고 이제 마트를 가려고 이제 일어났고 8시쯤에 다시 귀가를 해서 이제 브이로그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5시까지는 그러면 우리 정 선생님을 봤다는 거죠? 네네. 네. 아침까지 그 시험 문제 프린트하는 것 때문에 학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4시쯤에 프린트기가 한번 고장나서 그걸 계속 고치다가 조금 늦어져서 이제 뭐 프린트한 거 서랍에 놓고 그러고 집에 오니까 7시 50분이었어요. 그때 아리아 선생님 이제 뵙고. 맞아요. 그때 퇴근하실 때 저는 그 남자 숙소에 있어서 뵀습니다. 네. 그러면 쭉 학교에 그럼 계셨던 거네요, 사건 발생 네, 시간에. 네. 교감 선생님 그 절차상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 시간에 어떤 장소에 계셨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손가락이 낮에 다친 게 욱신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약을 먹고 일찍 집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학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7시에 출근했습니다. 7시 출근? 네. 저는 숙소도 다르고 6시에 그 해외 주식 마감하는 거 보고 제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도 제가 제일 늦게 들었고요. 자, 1차 여러분들이 자살 타살을 좀 명확하게 각자의 뭐 알리바이나 이런 내용도 들었으니까 자살 타살을 결정하시고 예.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뒷받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저희는 타살이라고 일단 열어놨습니다. 왜냐면 자살이라고 했을 때로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편견들이 생길 것만 같아서 일단 타살이라고 하고 자살이라고 해야지 편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쯤에 모두가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이 시간에는 자야죠, 사실. 그래 술도 먹었겠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잠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그 김뚝딱 씨가 5시에 일어나서 7시 20분에 다시 기상을 했다고 했는데 술을 마시면 이렇게 기상하지 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생활 패턴이 아니 아침까지 마시면 밤에 일어날 수 아침까지 있는. 마시면 다음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지만 오후 3시쯤엔 일어나야 됩니다. 오후 3시. 자, 그러면 질문. 예. 자, 모두가 깨어 있었어요. 네. 네. 그럼 모두가 공범이 아닌 이상 누군가 범행을 저지른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공통점은 한 자리에 있지 않고 다들 어쨌든 각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장을 보고 증거를 좀 수집을 해야지만 이거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광희 의원팀. 예. 일단 무조건 타살일 것 같고요. 예. 원인은? 그냥 제가 유추해봤을 때는 예. 이제 이코인 씨와 유셀럽 씨가 전에 1년 정도 이제 교제를 하셨었잖아요. 예. 이제 근데 그 교제의 관계가 이제 정분수 씨가 평소에 인기가 많다 보니 예. 이제 유셀럽 씨가 아무래도 뭔가 정분수 씨와
눈이 맞은 뭐 바람이 난 이런 상황을 사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 됐고요. 동민팀. 아 저희 사람 얘기 안 들어주실 거예요? 동민팀. 사람과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이코인 선생이 일단은 용의자네. 네. 그다음에 영지팀은 일단 누가 용의자로 그럼 타살일 때 봐야 되죠? 저는 김뚝딱 씨. 김뚝딱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니 이게 지금 아직 나온 게 뭐 없는데 어떻게 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래 이게 사실이야. 시간 좀만 더 지나고 그래 맞아. 야 맞지? 도훈아 네 말이 맞다. 그게 맞다. 맞다. 그래도 타살의 의혹을 조금 더 두는 게요. 그래요. 일단 정분수와 유셀럽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면 이거 유서의 내용상 진짜 하늘만 허락한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네? 주변 사람들의 증언상 그렇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유셀럽 씨만 죽고 정분수 씨는 살아있다라면은 둘의 뭐 또 싸우다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다른 사람의 좀 타살의 의혹이 좀 크지 않나. 그리고 동반자살 하는데 왜 굳이 칼로 찔러요? 그거 모른다면서요, 갑자기 또. 맞네. 아직 모르겠어요. 그것도 주고 싶었나 봐. 자, 그러면 거기 용의자 있습니까? 좀 아리아 선생님도 아리아 한번.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제 각 팀별로 용의자들이 선정이 됐으니까 용의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방에 가서 무엇이 단서가 될고 증거가 될지 모르니까 방에서 어떤 것을 수거해 올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투입이 돼요. 좋습니다. 각자의 이제 용의점이 있는 선생님들의 방에서 증거들을 수집해서 동기를 찾아내는 2단계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공동구역, 거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각자의 방이 있습니다. 시험 오류를 인정 제출자. 아 얘기해서 그게 소문이 났네. 제보가. 수학책이 왜 이렇게 많지? 다 정분수 거야. 제일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 그래 오히려 더. 그러니까 죽일 정도의 마음인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동기가 가장 강한 거는 지금